자, 그렇다면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개인은 팔아치우고 외국인이 받은, 어찌 보면은 2024년 시작 시점에서 기대주 과연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 종목은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처럼 여러분의 계좌도 솟아오르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새해에는 어떤 주식이 오를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연말에 수급을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자별 수급인데 마지막 주죠.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팔아치웠고 그 팔아치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개인이 팔아치운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새해에 좋게 봐서 매집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2023년 마지막 주 매집한 그런 주식이 무엇이고, 자, 그 중에서 개인은 팔았지만은 외국인이 2024년을 앞두고 사들인 그런 주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 마지막 주 외국인의 순매수 섹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인터넷, 제약과 바이오 섹터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다시피 퍼센테이지는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반을 반도체만 샀다. 재미있는 거는 반도체 다양한 종목을 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한 종목만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거의 이 두 종목을 압도적으로 편식을 했다. 증권가에선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AI 서버 최대 수혜주로서 탑픽으로 꼽고 있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는 거의 안 샀고 삼성전자만 샀다. 자, 그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다. 자, 그런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면요. IT 서비스, 제약과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모바일 기기 이쪽 섹터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확실히 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섹터는 좀 골고루 외국인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산 IT 서비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이 한 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더라고요.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약간 매집하는 물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있죠. 그에 앞서서 이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을 많이 사들였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그간 좀 소외되어 있었던 정공정 섹터 소재 기업을 좀 샀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많이 매수한 그런 섹터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 새해를 앞두고 개인은 팔아치우고 외국인이 받은, 어찌 보면은 2024년 시작 시점에서 기대주 과연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45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샀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보통주를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우선주, 그 다음 3위가 바로 기아입니다. 공교롭게도 개인은 1060억 원을 순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아치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아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2023년 박스권을 그리다가 11월 말, 12월 초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때 대비로 한 15% 지금 상승한 상황이에요. 외국인의 지분율은 등락은 있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자, 그래서 이거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른 것 아니야? 너무 급등 차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상황을 보면은 현재 예상 PR이 4.3배예요. 현재 실적 PR은 4.4배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현재 실적 기준 PR이 3점 몇 배였거든요. 근데 예상 실적 기준 PR은 4.5배를 넘어갔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예상 PR이 한 4.5배 정도 됐다. 그 얘기는 뭐냐?
내년 실적이 확실히 좀 불확실해서 현재 실적 가지고는 저평가인데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성장 모멘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컨센서스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한 달간 주가가 한 15% 정도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과 예상 실적 기준 PR은 동일하다. 자, 그만큼 내년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슈 전문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재고가 최근에 1.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상 수준이 3개월에서 3.5개월이에요. 자, 그거의 거의 절반이다. 생각보다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 최근에 IR을 했었죠. 현대기아차 그룹이 내년에 미국, 유럽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고요. 수익성 관점에서는 SUV 비중이 한 70%에 육박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트림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전기차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 후반이 가능할 것이다. 자, 최근에 기아가 출시한 EV9,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전기차 라인업도 중요하죠. 2024년에 국내 최초 전기차 공장, 화성에 있는 공장이죠. 여기가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V3, EV4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런 모델들이 잘 팔리면은 아무래도 멀티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인도 시장을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401만 대를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이 8.4% 정도 성장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한 800만 대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다. 단일 국가 시장 규모로는 상당한 규모죠.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EV 확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초기 전략으로는 SUV EV 신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5년에 인도 현지에서 전기차 2종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 점유율 한 6% 정도 돼요. 하지만은 2030년 기준으로 17%로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 시장에서 얼마나 잘 안착을 하는지. 원래 전기차면은 미국, 유럽, 중국 이런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제4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기아가 선전을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2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근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안 좋죠. 박스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박스권을 그리면서 전반적으로 2023년 우하향을 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도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아무래도 이거는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 주식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여기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해요. 자, 근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논하기 앞서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 CDMO 사업자이죠.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생산 사업자라는 의미인데 글로벌 이 CDMO 사업자들이 2023년 다 부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론자,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고객사가 바이오텍입니다. 근데 워낙 매크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고금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신약 개발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들의 실적이 부진했고 이건 전반적으로 CDMO 사업자 부진으로 나타났다. 주가 부진으로. 자, 하지만은 삼바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유가 고객사가 빅파마들 여기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빅파마 13곳과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105억 달러 규모입니다. 10조가 넘죠. 그리고 지난해 수주 공시 7번 중 6번이 증액 공시입니다. 자, 기존의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더 규모를 높였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 이 글로벌 피어 그룹 전체가 다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하락 요인이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규 수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레켄비,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삼바는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한 거 있고요. 일라이 릴리와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시작으로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4공장이 완료된 후 5공장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선제적인 캐파 확보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메신저 RNA, ADC, 항체 약물 접합제 등 3세대 바이오 의약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CDMO 사업자가 반도체로 치자면 파운드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운드리 경쟁력의 핵심이 뭐죠? 미세화 공정을 잘 추진하는 것이죠. 30나노, 20나노, 10나노, 그 다음에 1나노대, 2나노, 그 다음에 2나노, 3나노 이렇게 미세화 공정을 잘 진행하는 것이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CDMO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바이오 의약품, 2세대, 3세대 이렇게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메신저 RNA, ADC 같은 분야가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86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2차 전지, 전기차, 업황 2024년에 안 좋다,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업황 둔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주요 고객사가 BMW, 아우디, 리비안 등 프리미엄 라인업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가의 약간 좀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줄진 않죠. 경기에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삼성 SDI의 합작사라든지 공장들이 증설이 완료가 돼서 출하량 증가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및 SK온에 비해서 초반엔 삼성 SDI가 다소 소극적으로 캐파 확장에 나섰죠. 그러다 2023년부터 완성차 업체와 각종 JV를 체결을 했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스텔란티스 미국 JV 1, 2공장, GM 4공장이 이어 신규 고객사인 현대차 물량도 순차적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2024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날아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현재 PR이 15.7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를 보시면은 2023년 주구장창 빠졌죠. 셀이 안 좋았지만은 삼성 SDI는 정말 그 중에서도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도 계속해서 감소를 했는데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자, 드디어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LNF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3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3위에 해당이 됩니다. LNF도 마찬가지 삼성 SDI처럼 2차 전지 업황,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면서 녹록지 않은 환경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주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 1년, 연간 단위로 보면 많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점 도루묵이었다. 자, 그만큼 실적이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잘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전분기 대비로는 QOQ 대비로는 4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본격적으로 즉 YOY 대비로 뭔가 실적이 턴하는 구간은 2024년 2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분기부터 3공장 가동에 들어가고요. 테슬라 납품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애리조나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노스볼트, 폭스바겐으로 추정되는 유럽 신규 고객사양 물량도 납품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LNF의 저평가 요소를 해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 예상 PR이 현재 19배 수준입니다. 주요 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단 전구체 라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 확실히 좀 밀리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것도 차근차근 지금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된 LNF가 과연 이 저평가 요소를 어디까지 해소시킬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일 2023년 12월 마지막 주. 개인은 팔아치웠지만은 외국인은 쓸어 담은,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LNF, 삼성 SDI,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2024년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주식들이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